예, 예, 창당 2주년을 맞이해서 또 특히 요즘 총선을 앞두고 통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당 대표님과 원영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홍규빈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호남 관련해서 통합 되게 관심 많은데 사실 평화당 내부에도 일부 당직자 당원분들이 대한신당과의 통합을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불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들어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치에는 현미경과 망원경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발 밑에 함정이 있는지 또 위험한 땅이 있는지도 잘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보는 대국을 조망하는 그런 시야, 눈도 필요합니다. 코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당을 이렇게 잘못된 분열의 길로 이끈 걸 생각하면 그분들 손에는 현미경만 있었던 것 같아요. 망원경이 없이. 우리가 지금 통합을 얘기하는, 통합의 길로 가는 마당에는 대국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앙금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것은 소소한 일인 것이고 크게 보고 큰 틀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흥지신문 최예빈 기자입니다. 다른 대한신당과 갈라진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신당과 다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보기에 따라서는 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제가 대국을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을 같이 할 때 그 가치와 명분에 동의했었거든요. 그 초심,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것은 평등, 평화, 민주개혁, 민생이라는 이 5개 기둥에 표현되어 있듯이 그 초심에는 지금도 뭐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4+1 과정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을 이루는데 힘을 합친 분들이 대한신당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에 명백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민주평화당의 가치와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의 탄생 기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기도 합니다. 다당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행태는 철학을 갖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서 정치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뭐 둘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크게 봐서는 원래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이 다시 하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대한신당과의 재통합을 이해합니다. 예, 다음. 안녕하세요. 플리니스 송희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대한신당과의 통합을 말씀하시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조배수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을
오롯이 지킨 것이 평화당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 대표가 안철수 신당 가칭이지만 창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노선입니다. 노선. 그러니까 그래서 강령이라는 게 필요하죠. 다른 친목회라든지 산악회나 조폭하고 다른 게 정당이 그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소위 안철수 신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국민의당의 가치,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의 가치와 어떻게 다른지, 왜 국민의당을 깼는지, 왜 또 바른미래당은 탈당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4+1 말씀을 드렸는데 4+1을 통해서 선거제 예산안을 처리했고 선거제를 통과시켰고 공수처를 설치했고 검경수사권 분리를 처리했는데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세력이 안철수 신당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과 함께 그를 같이 한 것이죠. 그런데 바뀐 선거법은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도 일단 과반수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선거라면 과반수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시 연정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연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기자 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4+알파가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펙트럼이 넓지요. 정의당도 있고 여기에 대한신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민주평화당도 있고. 그러나 시대를 바라본다면 이 지금 여당이 오만의 길로 가고 있고 보수 야당이 퇴행, 낡은 정당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제3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3의 대안이라는 건 집권 능력을 갖추는 제3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본다면 대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4+알파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3+알파가 모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안철수 신당은 궤도를 이탈해서 길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다음. 내가 너무 답을 딱딱하게 한 것 같아. 지금 부드럽게 합시다. 예. 통일은 이건 기자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조계종 원재 대표님께서 그 통합하게 된다면 그 선임 지도부는 신진 세력에 맡겨야 된다고 그런 주제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그 신진 세력 주제를 어떤 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디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 그룹이 있다고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주현 수석 대변인께서 청년 그룹들과 접촉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제 우리 정치가 그 양당 거대 양당 체제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재의 그 정치 상황에서 새롭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떤 정치에 대한 흡입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롭게 젊은 세대로의 어떤 그 큰 틀에서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 정유일 기자라고 합니다. 그 통합 세력은 지금 다선 의원들이 좀 많잖아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세대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인적 쇄신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3세력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만 253명이 필요한데 각 당이 한 자릿수잖아요. 한 자릿수. 그런 인재 부족, 인력 부족, 또 출마자 부족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 뭐냐, 젊은 세대를 액세서리로만 충원할 뿐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현재 장벽을 타개하고 길을 여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입니다. 선거제 개혁이 비례성과 대표성이잖아요. 득표율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것과 대표성, 대표되지 않은 세력, 대표적인 게 청년이죠. 그 청년들에게 길을 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 21대 국회를 좀 더 젊은 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1당과 2당이 반성해야 합니다. 좀 더 과감한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청년 세력이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지지를 받고 그만큼 국회에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그 제도를 열었어야 하는데, 뭐 300명에서 원래 253대 47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그것도 뭐 무슨 캡을 씌워서 30명으로 비례대표를 안정하는 그런 속에서 전면적인 세대교체, 젊은 세대의 국회 진출의 문을 확 좁혀놓은 거지요. 그래서 독자적인 청년 정당이 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참 미완성의 선거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4+α 또는 3+알파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기성정당, 기성정치인들이지만 어쨌든 청년 세대의 그런 디딤돌로 활용할 그런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도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의회처럼 100명 중에 40명 정도를 청년 20, 30대가 채우는 그런 젊은 국회로 가려면 단계적으로 21대 국회에는 기존 정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벽을 넘는 길이 유효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 질문 있겠습니다. 예. MBC의 구재영입니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대한신당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3지대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일만 남았고, 특히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상당 통합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당에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통합 시점이 언제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야권 통합의 큰 원칙을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인권형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개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불과 2달 앞으로 선거 다가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왜 통합했고 또 무엇을 하려 하고 통합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가치와 명분인가를 알리려면 시간이 촉박하지요. 그 점에서는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민주평화, 이제 오늘 2년인데요. 민주평화당의 강령 1조의 못을 받고 그리고 선거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올 때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 그랬습니다. 되겠냐. 근데 어쨌든 왔잖아요.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 민주평화당이 주창해서 그게 뭐 반향이 있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촛불로 정부가 등장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서 뭔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하고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을 주창하고 해냈듯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리가 선창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의 가치와 명분 국민들께 호소해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의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호소하고,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방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개헌안을 냈던 대통령이고, 또 뭐 여당 여당 다 개헌을 주장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아까 써주셨죠? 예. 예. 예, 저쪽 테이블에 있죠. 저쪽 테이블. 브레이크 뉴스의 김충렬 기자입니다. 대표님이 모두 말씀하신 그 총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정치는 또 현실이고 호남 전국 정당을 표방하지만 민주평화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은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통 세력으로 민주평화당이 지금 현재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는 현실인데 구체적으로 이성정당들도 지금 태동하고 있고, 그런데 4+1 내지는 4+알파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창당 2주년에 청년 세력과 소상공인 세력과 또 제1호 공약인 100만호 1억짜리 100만호 하는데 경실련 이런 주축 세력 기반을 잡고 있는 주축 세력들의 얼굴이 좀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주체 세력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당 내의 지지 세력들이 힘이 받쳐줬을 때 보수 세력으로 가는 바른미래당이 아닌 그 세력과 대한신당과의 어떤 힘의 역학 관계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호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제 기호에 그렇게 좌우되진 않지만 어쨌든 세력으로서 3+알파, 4+알파는 정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그런 세력이 대안이 될 것이고, 3+알파가 되면 기호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호남을 얘기하셨으니까 호남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선택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1번이냐 3번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전에 호남의 유권자들은 진보그룹, 개혁그룹 내 대안으로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열시킨 것은 그래서 이제 호남의 민심이 차갑게 돌아선 것이고, 다시 결국 이제 3+알파를 통해서 호남 민심이 이것을 대안 1번 아니면 3번으로서의 대안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인데 한 지역에서의 독식보다는 훨씬 지역 정치를,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전국 정치, 중앙 정치를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청년 소상공인 세력 부분은 3당 플러스 알파 통합 과정에서 아마 합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아까 좀
대표님, 저 데일리안의 이유린 기자입니다. 통합신당이 마련이 되면은 지도체제 관련된 문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송 대표님께서는 통합신당 대표직에 맞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새로운 3당 플러스 알파에서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당연히 모색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도체제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선거체제죠. 이미 뭐 다른 당들은 선대위가 이미 발족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일단 또 3 플러스 알파 당의 운명도 선거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는 통합당의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예. MBN의 손남희 기자라고 마이크. 예, MBN의 손남희 기자라고 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대략 언제쯤 대한신당이나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는 뭐 언제까지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예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호남에서 몇몇 지역구는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님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석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목표 의석수가 있으시면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론 지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남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다른 지역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아마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안을 출현시키고자 하는 거죠.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알파가 출현한다면 지형도 바뀌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언제쯤이라는 것을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더 이상 질문. 예, 김선생.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김진희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평화당 이렇게 통합을 하시려면 사실 어떤 형식으로 통합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다른 당 이야기긴 하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들 문제도 있고 해서 당원이라던가 당내 일정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나 대안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분당, 합당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요. 실무적인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정치 상황과 정치 지형이 지금 잘못된 분열로 세 당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에 사실은 이유가 소멸된 거죠. 나뉘어져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큰 대의이고, 형식적인 것, 절차적인 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먼저. 먼저. 네, 말씀하세요. 3당 플러스 알파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청년이랑 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알파당에 해당되는 당들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당은 지금 선관위에 50개 당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50개가 그 중에는 페이퍼 정당이 많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더라도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세력과 그룹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실체로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당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상징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세력, 그룹, 또는 소상공인 세력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룹과 인물이면 그만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화당과 그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의 그 지지 기반을 호남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수 야당이 분리되면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지금 민주평화와 대한신당과 좀 다른 입장, 좀 보수적으로 분리되어 왔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 바른미래당까지 이렇게 같이 합당하는 게 앞으로 호남의 그 지지를 회복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문 연대와는 분명히 우리는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겠다 뭐 하는 그런 야당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유승민 의원 그룹이 있을 때와 유승민 의원 그룹이 이제 다른 당으로 쪼개져서 나간 이유는 또 다르다고 보고 또 그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또 탈당해서 나간 이후에 바른미래당은 원래 국민의당 또는 민주평화당 과 비슷한 위치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크게 정책 노선에 있어서 뭐 부조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질문은 이상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표인 최준영 어머니께서 저 뒤에 계신데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의 크기는 앞으로 잠깐 오시죠. 잠깐. 당이 크고 작고 사이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을 때 누가 그 옆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입당을 하셨고 그리고 또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거의 이제 광풍이라고 할까요? 이게 몰아닥치는 속에서 각 당은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이겨서 뭐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정당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평화당입니다. 이기면 1억짜리 아파트 100만 호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기면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개헌을 해서 연정에 참여해서 그 개헌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목소리 없는 다수 눈물 흘리는 약자들 곁에 달려가서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민주평화당은 작지만 기득권이 아니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에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부하는 것은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국민의당을 깨지 말라고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몸부림을 쳤건만 그걸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민주평화당을 만들어서 선거제 개혁 또 민생개혁을 위해서
걸어오는 과정에서 당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그토록 설득하고 외쳤지만 결국 분열되고 만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민주평화당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민주평화당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가치입니다. 가치와 명분입니다. 앞으로 통합과정도 그러할 것이고, 그리고 21대 총선 이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지금 몸도 약하고 지금 중학생이 된 우리 준석군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정치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창당 2주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옷깃을 여미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 간담회는 이상으로 마치고요.